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76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요약하며 읽기와 관련된 본문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 라는 설명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요약하기 능력을 발휘해서 한 편의 글을 잘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읽기의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다들 목적과 이 글의 종류를 고려해서 잘 요약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시작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얘들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 방법은 이 두 가지 문장 구성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누가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라는 골격에 맞는 핵심어를 찾았거나 새로 구성하면 된다고 했죠. 또는 누가 무엇을, 이 무엇을이 들어간 문장 구성 역시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찾거나 새롭게 구성하면 핵심 문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배웠어요. 해당하는 핵심어를 바로 찾아서 동그라미 또는 밑줄하고,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꾸며주는 수식어는 모두 X표로 지워서 결국에는 핵심어만 남겨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상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요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단에서 문장이 여러 개가 이루어진 이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은요. 첫 번째, 중심 문장이 드러난 경우에는 바로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중심 문장은 바로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동물이 호흡하는 방법을 매우 다양하다 였죠. 그 다음에 또 요약문의 요약의 조건이 좀 길이가 길었다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에서 핵심어만 골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조금 더 호흡이 긴 요약 문장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중심 문장이 생략된 경우도 많죠. 이때는 밑줄을 일단 핵심어를 긋고요. 상위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시 문단에서는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상위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동물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중심 문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다들 그리고 글의 특성에 따른 요약 방법도 간단하게 배워봤었는데요.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각각 글의 특성이 달라요. 설명하는 글은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과서 76쪽의 이 본문이 바로 설명문이죠. 설명문의 구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 그 다음에 목적, 왜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지, 그래서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처음 문단에 담겨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록했던 문단의 번호입니다. 자, 중간은요. 설명 대상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우리 2번 문단부터 7번 문단까지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설명문의 끝에서는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거나 글쓴이의 개인적인 당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끝부분은 이 본문에서 마지막 8번 문단에 해당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난주에 열심히 요약한 본문에 대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각자 요약의 목적이나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씩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 나오는 문장을 많이 정답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거나 좀 길이가 길어도 괜찮으니까요. 본인이 기록했던 요약 문장과 비교해 보면서 요약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곳이 과연 남극일까요? 북극일까요? 네, 남극이죠. 자, 여기가 왜 남극인지 우리 한번 설명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76쪽입니다. 자, 1번 문단은요, 처음 부분으로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동기나 목적이나 설명할 대상을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중심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앞으로 이 설명문에서 설명할 대상이 바로 뭐다? 남극과 북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는 이 남극과 북극이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지금 화면과 같이 핵심어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이 중요도를 선별하는 능력을 아주 잘 갖추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남극과 북극은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을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남극과 북극은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은 꼭 중심 문장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설명할 대상이 바로 남극과 북극인데 이 둘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겠구나. 무슨법을 활용해서? 대조를 활용해서 이 점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차이점을 서로 언급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고요. 반면에 설명문에서 공통점을 언급하는 것은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점을 언급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극과 북극을 서로 대조하겠구나라는 이 글의 진행 방향을 이 처음 부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문단부터는 중간이죠. 중간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 문단별로 어떤 자세한 정보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남극은 면적이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이며 지구상의 7대 대륙 중 5번째로 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일단 설명 대상이 뭐예요? 남극인데 남극은 어떠한 대륙이다? 크기가 크다, 거대하다. 이게 핵심이죠. 이런 구체적인 수치 자료보다는요. 이 수치 자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자면요. 남극은 거대한 대륙이다. 이거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죠.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져 생긴 두께 2km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남극은 거대한 대륙입니다. 이어서 오랜 세월 눈이 단단하게 굳어서 생긴 두께 2km. 자, 이런 구체적인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정보? 남극 대륙 표면에 뭐가 덮여 있다고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덮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계속해서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오래전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남극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요거 중요하다라고 남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2번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연결하자면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대부분을 덮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다. 이 부분을 남길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저는요, 남극에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요. 괜찮아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요 정도의 길이로 문장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 담은 거고요. 플러스 여러분은 남극에는 천연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도 아주 잘 요약한 겁니다. 대신에 이런 수치 있죠. 혹시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다 요약한 친구들이라면 요약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 수치보다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남극이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대륙 표면의 98% 덮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남극점이고요. 이렇게 정말 얼음이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했던 이곳도 바로 남극이죠.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선생님 찾아봤는데요. 남극에서 발견된 운석 사진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극에는 운석도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얼음으로 98%가 뒤덮인 남극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요. 교과서 7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계속할게요. 3번. 반면에 여러분 이런 연결어는 요약할 때 아주 좋은 힌트가 됩니다. 반면에라고 했죠. 반면에라는 말은요.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나온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을 언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번 문단에서는 남극 얘기했죠? 이제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북극 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볼게요. 북극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다. 북극의 개념이죠?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북극에는 면적이 그다음에 지중해 6배,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자,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밑줄 긋는다, 안 긋는다? 그렇죠. 생략합니다. 밑줄. 자, 이제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북극은 주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핵심으로 보면 북극은요, 북극해, 북극 바다고요. 그 다음에 주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떠 있는 게 북극이라고 해요. 물론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은 이 북극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더 밑줄 그을 것은 딱히 없어 보이죠. 왜냐면 여기 3번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극의 개념과 북극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냐면 바닷물이 얼어서 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얼음 덩어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북극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빙산의 일각이 떠 있고요. 그 밑에는 훨씬 더 큰 이렇게 빙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3번 문단을 정리하면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도요. 이 선생님이 밑줄 친 선택한 이 중심 내용이 다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잘 요약한 거예요. 지도에서도 볼까요? 북극은 이렇게 북극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얼음이 없죠. 이 북극해에서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얼음 덩어리들이 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이 북극입니다.
지금까지의 문단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처음 부분은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서로 전혀 다르다. 중간 2번 문단은 남극에 관한 지역적 특징, 3번 문단은 북극에 관한 지역적 특징으로 이 둘을 대조해 보면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대부분, 그리고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싼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얼음 덩어리이다. 그래서 남극이 훨씬 더 얼음이 비중이 크고 북극은 좀 바다의 비중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80쪽을 화면과 같이 완성해 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4번 문단 볼게요.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앞에서 이제 남극과 북극의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을 봤으니까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4번 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바로 기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죠? 이 기후 조건 체크하고 계속 갈게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바로 남극이 훨씬 춥다. 기후 조건의 차이점 나왔습니다. 남극이 훨씬 춥다. 이 부분은 꼭 선택되어 있어야 하는 핵심어죠.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우리 남극은요, 얼음 덩어리가 98%로 덮여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육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8월 말 무렵 한겨울에는 이제 그 기온이 영하 70도 가까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죠. 그래서 역사상 최저 기온이 얘들아 영하 89도였대요.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는 원주민이 없다. 왜냐면 이런 온도에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여간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심 내용은 남극이 훨씬 춥다. 왜?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육지가 밑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역사상 최저 기온 이런 것도 구체적인 추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극이 춥기 때문에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다. 이 부분은 좀 살려둬야겠죠? 그래서 우리 4번 문단을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하자면 남극은 육지가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추워. 그래서 원주민이 없다. 북극보다 춥기 때문에 원주민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선생님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추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괜찮아요. 대신에 이 핵심 내용만 꼭 담겨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 78쪽 보겠습니다. 5번 문단,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북극이 어떻게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지 부연 설명 가겠죠.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남극보다 바닷물로 가득한 북극은 햇볕의 영향을 받으면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춥긴 하지만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그러면 남극과 비교했을 때 북극은 일단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고 이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수치고요. 이거 제외하고 남극에 비해서 비교적 따뜻하다라는 내용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고라는 연결어가 어떤 힌트를 주냐면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의 중요도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사과도 좋아하고 배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앞에 중심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후에도 중심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원주민인 이누이트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핵심어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남극은 원주민이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이 북극은 주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5번 문단을 정리하자면요. 북극은 주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작성하셨다면 아주 잘 요약한 거예요. 그럼 이 이누이트인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이누이트인들의 옷이 참 우리랑 많이 다르죠? 지금 이건 거의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 영하 3, 40도라고 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의 옷은 입어줘야겠죠. 그리고 설명문에서도 나왔듯이 에스키모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이 에스키모를 라는 이름을 자신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누이트인이라고 불러지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누이트인이라고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80쪽에서 여러분 표를 또 완성할 수 있겠네요. 중간에 두 번째로는 기후적 특징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4번 문단에서는 남극의 기후를 얘기했어요. 남극은 육지가 얼음 밑에 있어서 북극보다 추워서 원주민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북극은 주변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여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핵심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의 80쪽을 정리한 친구들은 다시 재생해 주세요. 교과서 78쪽 6번 문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편, 자, 이 한편의 연결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앞에서 나온 내용과는 다른 측면을 살펴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편이란 것은 뭔가 장면의 전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이 나왔다? 아, 새로운 중심 내용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읽어보니까 펭귄은 남극에서 볼 수 있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다. 이 문장 중요하겠죠. 새로운 정보입니다. 선생님이 남극은 보라색이고요. 북극은 파란색 했어요. 펭귄은 남극, 북극곰은 북극에서 산다라는 새로운 정보 선택. 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까? 바로 이 왜. 앞으로 뭐가 나온다? 펭귄이 남극에서만 사는 이유가 여기 쭈르륵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왜에 해당하는 이유를 찾아서 윗줄 선택하면 중심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펭귄은 여러 종이 있지만 대부분 남극 주변에서만 산다. 우리 계속 남극 주변에 산다. 반복이죠? 주로 해안가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펭귄들은 작은 돌 조각을 이용해서 둥지를 만든다. 얼음으로 이루어진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돌 조각은 햇빛을 흡수하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여러분 혹시 모래사장이나 바닷가 갔을 때 햇빛이 내리쬐는 날 돌 만져본 적 있어요? 엄청 뜨겁죠? 바로 이 추운 남극에서 이 펭귄들도 이 돌의 따뜻한 온도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 그래서 펭귄이 주로 남극에 사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왜 해당하는 거?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핵심 어는 뭘까요? 이거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 일부가 추위에 적응하려고 지금의 펭귄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펭귄은 남극에서만 볼 수 있다. 원래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 붙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이제 시간을 거쳐 펭귄으로 진화했다라고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단의 핵심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진화한 것이므로 남극에서만 산다. 또는 첫 번째 문장만을 살려서 펭귄은 남극에서만 살고 북극곰은 북극에서만 산다라고 요약한 친구도 괜찮아요. 각자 알고 싶은 정보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요약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펭귄은 요렇게 생겼죠. 여기 주변에 돌이 없네요. 돌이 있어야 펭귄이 따뜻할 텐데. 지금 이 설명문에서는 이 펭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던 조류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79쪽 7번 문단 볼까요? 반면. 이 반면이라는 연결어도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상반되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연결어입니다.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것은 이제 7번 문단에서는요.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이유를 얘기하겠구나. 이 이유를 찾아서 중심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북극이 북반구의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북반구의 육지와 뭔가 이유의 연관성이 있나 봐요.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원래 여기에 살았다.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넘어가 살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곰이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가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유빙, 이 얼음을 유빙이라고 하는구나. 유빙을 타고 이동하는 북극곰이 있다고 하니 북극해, 북극바다 주변의 얼음 덩어리는 이 북극곰의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곰이 얼음 덩어리를 타고 남극 대륙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너무 멀어서 남극 주변에 살던 펭귄 같은 조류는 육지를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기가 더 쉬웠다. 그래서 북극곰은 있지만 남극곰은 없고 이 유빙을 타고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남극 펭귄은 있지만 이 남극 펭귄은 이제 주변에 사니까 육지 따라 이렇게 날아다니면 되니까 북극 펭귄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런 것들은 부연, 추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이 7번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바로 북극곰이 북극에만 사는 이유는 주변 육지에 살던 곰이 얼음을 타고 또는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친구는 요약을 잘 한 것입니다. 이 북극곰 멀리서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북극곰이 얼음을 타고 둥둥둥둥 떠내려 왔다는 걸 상상해도 너무 귀여워요. 자, 이 7번 문장까지를 우리 교과서 80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생태적 특징을 남극과 북극 비교했어요. 남극에는 펭귄입니다. 펭귄은 남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분리되기 전에 살던 조류가 지난 것이므로 이 가까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까운 남극에서만 산다. 반면 북극곰이 북극에서만 사는 이유는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둥둥둥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태적 특징을 남극의 펭귄, 북극의 북극곰으로 서로 대조해서 중심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80쪽 정리가 끝난 친구는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마지막 8번 문단입니다. 마지막은 설명문에서 끝이죠. 중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강조하거나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보통 100m 두께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리므로 오늘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m 두께 얼음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이 걸린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남극과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의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남극과 북극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겠죠. 정리하면 남극과 북극은 북극의 두꺼운 얼음층은 지구 기록을 담은 냉동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심 문장으로 선택 정리한 친구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교과서 80쪽의 표가 완성되었네요. 끝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극과 북극에 관련된 설명문 한 편을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선택 또는 구성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글을 읽을 때와 이렇게 문단을 먼저 구분하고 문단별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험해 봤죠? 당연히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이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 설명문에 나온 내용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요약을 하며 읽으면요. 계속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읽은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지라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 평소에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독서 기록의 중요성, 요약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오늘 몸소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션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 한 편의 자연스러운 요약문을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 교과서 80쪽에 보면요. 이 요약문이 첫 문장만 시작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죠? 자, 여러분이 이 문단별 중심 내용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한 편의 글로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앞에 연결어를 사용한다거나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 연결할 수 있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 핵심어와 요소를 활용하셔서 자연스러운 나만의 글을 완성해서 패들렛 나의 칸에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꼭 올려주셔야 돼요. 시간 잘 지켜서 얼른 패들렛으로 요약문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요약문 써서 인증사진 올리러 갑시다. 오늘도 고생했어요.